개념 원리 203페이지에 438. 여기 있네. 여기 옆에 있네. 이거. 루트하고 뭐의 제곱. 이거는 절대값이랑 완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수면 그냥 꺼내는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부등식을 절대값 2개짜리 부등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얘를. 그죠? 요거 자체가 절대값이니까 이 절대값 1-x 플러스 3 절대값 x 플러스 1. 자, 요렇게 절대값이 2개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경계선으로 구간을 잘라야 되잖아. 그럼 경계선이 어디야, 우진아?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야?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야? 그래, 그럼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잘라야지. 그지?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 1을 기준으로 우리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로 잘라가지고 푼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번, 2번, 3번 구간. 자,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이때부터 풉시다. 이때는 빨간색은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그쵸?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한번 가정해보면 되지. 얘는 뭐예요? 양음이네, 양음. 그러면 앞에 거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넘겨서 정리하면은 x가 여기부터 하는지 이렇게, 그치? 자, 넘겨서 정리하면은 요쪽은 마이너스 10 될 거고 요쪽은 5x가 되겠다. 그럼 x는 뭐야? 그러면 이게 그대로 해로 인정되나? 이거는 항상 내가 설정한 구간과 공통부분 찾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공통부분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공통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라는 부분, 요거를 해로 얻을 수 있습니다. 1번 구간에서. 자, 2번 구간으로 가서 슬기야,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잖아. 그쵸? 요때는 부호가 어떻게 돼? 둘 다 양이죠. 그죠? 둘 다 양입니다. 둘 다 그대로 나와. 그럼 2-2x 플러스 3x 플러스 3, 요게 9보다 작다. 그럼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우진아, 이번에도 우리는 얘와 얘의 공통부분을 답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 잘 그려볼게. 잘 봐. 마이너스 1, 1, 4가 있지.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x가 4보다 작아요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응? 항상 공통부분은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 어디에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이 구간의 해인 거예요. 맞죠? 자, 요렇게 하나 찾았고요. 자, 3번 구간으로 가서 3번 구간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연우야, 부호가 어떻게 될까? x가 이 1보다 크다.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 하나 가정해봐. 얼마 가정할래? 2. 그럼 x에 2 넣어봐. 이게 뭐야? 얘는 음양입니다. 음양. 그럼 앞에 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거고요. 뒤에 거는 그대로 나올 테니까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5x가 8보다 작다네요. 그럼 x는 5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이거하고 공통부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간단하죠? 1이 있고 5분의 8이 있는데 1보다 크거나 같아요, 5분의 8보다 작아요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8보다 작다가 3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가 되는 겁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해를 지금 세 군데를 구했잖아. 근데 우진아, 이 세 개의 구간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간이니 아니면 맞닿아 있는 구간이니?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쓸 필요 없지, 불편하게. 어떻게 쓰는 게 편하겠어? 수직선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만큼이 해래. 근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도 해야. 그럼 이걸 굳이 얘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응?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금. 그럼 해를 뭐라 그래야 돼? 맞죠? 그거죠.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분의 8보다 작답니다. 이거 찾았니 얘들아? 438번이에요. 연습 문제 지난 시간 숙제 중에. 자, 요렇게 해가 나왔고요. 그 해가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부등식의 해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대. 그치? 그럼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생각해봐. 자, 이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이런 해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지? 근데 우진아, 이렇게 세 단계로 써져 있는 부등식은 무조건 어떻게 풀어라 그랬죠?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를 풀어본다 그러면 5x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x가 되면 좋겠고 4가 왼쪽으로 넘어와서 a-4가 되면 좋겠지. 그러면 비교해봐. 이 부분이 여기에 어떤 부분이겠어? 이게. 그치.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요를 나타내는 부분이겠지. 그러면 이 a 빼기 4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a는 몇일까요? 2가 되겠네. a는 2.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부분을 풀어보면 얘는 x가 여기로 넘어가서 5x, 오른쪽은 b-4. 자, x는 5분의 b-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5분의 b-4가 5분의 8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b 값이 얼마겠어요? 12. 그치? 그래서 a는 2고 b는 12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럼 a 플러스 b는 14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1차 부등식,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있나요? 예슬이 질문 없어요? 440번? 440번 207쪽에 그 440번이 요 문제처럼 접근하면 되거든. 부호를 따져가지고 해볼게요. 440번 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1번은 얘들아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f랑 g 중에 f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거를 풀 때는 x축은 볼 필요가 없어요. 1번을 풀 때는 x축은 볼 필요가 없고 그냥 f하고 g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f하고 g가 지금 교차되는 지점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잖아요.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잘라서 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둘로 잘라서 봐. 요렇게 두 지점만 자르면 요 라인은 x는 b 라인인 거고 요 라인은 x는 d 라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a 구간, 여기를 b 구간, 여기를 c 구간으로 보고 fx를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gx를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고 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a, b, c 구간 중에 빨강이 초록보다 더 크다니까 위에 있는 거죠. 빨강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을 찾으세요 이거야. 그럼 A, B, C 중에 누구예요? 맞아요. A랑 C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A 구간이랑 C 구간을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A 구간이란
b보다 작은 쪽이죠. b보다 작다. x가 b보다 작다. 그런데 여기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답을 쓸 때도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치? 딱 같은 높이여도 괜찮다는 얘기니까. 또는 하나가 C 구간이었죠? C 구간은 자 x가 d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fx와 gx가 교차하는 지점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풀 때는 이제 2번은 fx와 gx의 부호를 봐야 되잖아. 부호. 그러니까 이 f랑 g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는 얘기는 f랑 g의 부호가 서로 다른 구간을 찾으세요잖아. 그럼 이제 fx가 x축하고 만나는 요런 지점. 자,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fx가 x축하고 만나는 여기 또 gx가 x축하고 만나는 여기 이런 데들을 보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쵸? 부호가 변하는 데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지금 x축하고 만나는 지점들을 기준으로 또 나눠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번에는 f가 크냐 g가 크냐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fx의 부호가 변하고 gx의 부호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네 군데로 잘라서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지금 x는 a 라인이고요. 여기가 x는 0 라인이고요. 여기가 x는 c, 여기가 x는 e, 이렇게 네 개의 라인을 그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fx와 gx의 부호를 하나씩 적어볼게요. 자,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e 구간. 자, 요 a 구간에서는 빨강 fx의 부호가 뭐예요? 양수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치? 양수. 자,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래프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면 쭉 내려가가지고 저기까지 내려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g의 부호는 뭐예요? 음수인 거죠. 자,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왔어. 두 번째 구간에서 fx의 부호가 뭐예요? 음이고 gx의 부호 음이고. 자, 세 번째 구간 fx의 부호 음이고 gx의 부호 양이죠. 그죠? 넘어왔어요. 위로 올라왔으니까. 네 번째 구간은 fx가 양수, gx가 양수. 그 다음에 마지막 fx가 양수, gx는 음수. 맞죠? 이렇게 부호를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중에 f랑 g의 부호가 다른 걸 찾는 거야. 그치? f랑 g의 부호가 다른 거. 그러면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나오고 세 군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등호가 안 붙어 있으니까 답을 쓸 때도 등호 없이. 자, 여기 첫 번째는 x가 a보다 어떨 때라고 봐야 돼? 작다. 그쵸? 또는 자, 여기는 뭐라 그래야 돼? 여기는 여기 요 C 구간이잖아. C 구간. C 구간은 딱 잘라져 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C 구간이 요 점선과 요 점선 사이잖아. 요 점선이 뭐고? 0이에요. 0. B는 여기잖아. 여기. 그지? 요 점선은 x가 0. 요 점선은 그거의 사이를 대답해야 돼. 그치? x는 0보다 크고 C보다 작다. 그쵸? 또는 자, 마지막 E 구간. E 구간은 뭐라고 쓰면 돼? x가 2보다 저쪽이잖아. 저쪽. 이거보다 오른쪽이니까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부호를 따져가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있니? 강빈이 안 어려웠어? 괜찮았어. 동암중에서 전교 1등 했던 애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동암중 나온 사람?
니네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던 애 이름 알아요? 몰라요? 내신이 199.9라는데? 서하은? 알아요? 그 친구가 왔대요. 자, 그러면 207초까지 그러면 질문 없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2차 부등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쪽을 보시냐면 205쪽으로 가서 205쪽 여기 이제 2차 부등식부터가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깊이가 있어, 깊이가.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대신 이제 이 부분을 잘 해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2 올라가고 수능 준비하고 할 때 결국 그런 데서 함수에 관련된 문제들,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거에 기본기를 다지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봐. 일단 한번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연습해서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 처음부터 이해가 안 돼버리면 연습을 못 하잖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거야. 근데 2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프 딱 그려놓고, 우리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 했잖아.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다 이런 2차 함수 꼴의 그래프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래프 딱 그려놓고 0보다 큰 데를 찾아.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데 찾으면 되고, 0보다 작은 데를 찾아.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데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인데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귀찮은 거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풀 수 있는 방식을 말해줄 거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처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래프로 처리하자 이건데, 그럼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는 단계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정리입니다. 정리. 어떤 2차 부등식이든지 간에 한쪽으로 일단 몰아줘야 되겠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고 여기 어떤 부등호가 있을 거고 여기 0이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한쪽 편으로 몰아주는, 뭐 그냥 예를 들어 부등호는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이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맨 앞에 요 A 있죠? A. 이 최고차항의 개수 A는 무조건 양수가 되도록 정리를 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의 차이가 아니라 얘를 양수로 꼭 맞춰줘야 그 이후에 얘기하는 규칙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항상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는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렇게 정리를 했다면 두 번째로 인수분해를 시도할 겁니다. 인수분해. 그러면 만약에 슬기야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인수분해 한 게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외워주세요. 0보다 작으면 사이값. 반대로 인수분해 한 게 0보다 커요. 그러면 요거는 양 끝값.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인수분해 한 게 0보다 작으면 사이값, 0보다 크면 양 끝값.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x-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됐잖아? 그러면 봐봐. 요 인수분해된 모양을 보면서 우리한테 떠오르는 숫자가 두 개가 딱 있다고요. 예슬아, 얼마랑 얼마가 떠올라? 3이랑 마이너스 1이 떠오르죠. 그러면 지금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라 그랬잖아. 그럼 방금 말한 그 3이랑 마이너스 1의 사이가 답인 거야. 사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인수분해가 됐는데 부등호가 반대야. 그럼 양 끝값이잖아. 그럼 방금 떠오른 그 두 숫자의 양 끝 이렇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커요. 이렇게 대답하라. 이게 사이값과 양끝값의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맞추자 그랬잖아.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됐다 그러면 x 절편 두 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라고요. 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숫자가 x 절편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담아 0보다 작아 그러면 x축보다 어디? 아래. 그치? 아래를 색칠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알파와 베타의 요 사이 부분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커 그러면 x축보다 위잖아. 위니까 여기잖아. 이렇게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작거나 이렇게 양끝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빨리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요걸 외우자는 거예요.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사이값, 0보다 크면 양끝값. 우진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무슨 값? 0보다 크면 무슨 값? 양끝값. 헷갈리면 그래프의 모양을 살짝 떠올려 보면 돼. 0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0보다 큰 부분은 서로 떨어져 있죠? 그렇죠? 0보다 작은 건 사이, 0보다 크면 양끝인 거예요. 이런 것만 나오면 너무 좋지. 근데 당연히 풀다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해봐야 될까요? 예원아, 어떤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쵸?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근해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해 공식을 근데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해 공식을 안 써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그래프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애초에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겠지. 그지? 근데 얘가 x축하고 만나긴 만나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뭐 3 빼기 루트 2고 여기는 뭐 3 플러스 루트 2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일 수도 있잖아. 그지? 잘 생각해봐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라고 하는 건 그 인수분해가 안 됐다. x 절편이 아예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따지면 실근이 없는 거. 실근이 없는 상황이라서 인수분해가 안 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근은 있는데 그 실근이 무리수라서 근해 공식을 통해서 여기를 찾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 상황인지 아직 몰라요. 만약에 예원아 이런 상황이라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야. 여기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근해 공식 쓰는 게 소용이 있나? 어차피 허근인데 뭐 찾으면. 그치?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다음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상황이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써보는 게 효율적일까? 판별식을 써보는 게 효율적이야. 슬기야, 뭘 써야 된다고? 판별식을 써야 돼. 이건지가 궁금하니까. 그치? 이건지 궁금해. 그래서 만약에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봐. 슬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왔다는 것은 둘 중에 어떤 모양인 거예요? 왼쪽 모양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왔어.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야.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자, 얘가 0보다 큰 데를 찾으세요 라고 물어봤었으면 지금 상황의 해는 뭘까요? 우진아, 0보다 큰 부분을 찾으세요는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크다 위, 작다 아래. 다시 물어볼게.
얘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세요 그랬잖아. 어? 이 0이라는 숫자가 그래프에서는 x축인 거예요. 이 x축이 y는 0이니까. 그럼 우진아 0보다 큰 부분을 찾으세요는 그래프상에서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이 말이지. 근데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의 모든 부분이 다 어때요?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죠? 그럼 뭐야? 0보다 큰 부분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모든 부분이 다 0보다 크다고요. 그럼 이때는 해를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 모든 부분이 다 해가 되는 거야. 뭐 그 말도 맞고요. 모든 실수. x에 뭘 넣어도 항상 0보다 크다가 만족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그래프가 똑같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판별식이 0보다 작은데 애초에 부등식이 이거였어. 이걸 물어봤던 거야. 그럼 슬기야, 이때는 뭐라 말해야 돼? 그렇지. 이거는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세요 그랬으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봐라 그런 건데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럼 해가 없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왔으면은 결국은 모두 다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라고요. 간단해. 그러니까 간단해. 뭐 아니면 도 이런 느낌이야. 다 되든가 하나도 안 되든가.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왔어. 이게 제일 피곤한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x축하고 두 번 만나기는 맞나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만나는 지점이 얼만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연우야 뭐까지 써보는 거야? 근해 공식까지 써보는 거라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찾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근해 공식을 쓰겠죠. 근해 공식을 써서 가령 뭐 예를 들면 뭐 이쪽이 뭐 3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나왔고 이쪽이 3 플러스 루트 2 뭐 근해 공식 쓰면 이딴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답을 쓰는 거야. 자, 만약에 요거가 0보다 큰 데를 물어봤어. 그러면 우진아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데를 찾으세요 그랬으니까 x축보다 어디를 찾으세요? 위에를 찾으세요. 그럼 위에를 색칠해 보니까 위에가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의 해는 뭐라고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3 빼기 루트 2고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2라 가정하면 그럼 이거하고 이거가 색칠이 됐으면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이 지점보다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은 위냐 아래냐 물어보면 위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물어보면 뭐예요?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색칠됐다는 거는 해는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색칠됐다는 건 이거보다 어느 쪽? 오른쪽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해를? 양끝값이지. 그러니까 x는 3 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3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좀 일반화시켜서 알파 베타로 말하면 요 경우에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런 상황인 거고. 그치? 그럼 만약에 똑같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번에는 0보다 작은 부분을 물어봤어. 그럼 그때는 사이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사이값으로. 그래서 그때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아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됩니다. 큰 틀을 다시 한번 보면 큰 틀. 자, 일단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되 최고차가 양수가 되도록 꼭 맞춰주시고, 그치? 정리가 끝났으면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인수분해 시도해서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사이값, 0보다 크면 양끝값.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여기서 바로 해가 나오는 거고, 그치? 자, 인수분해가 이제 안 돼. 안 되는 애를 만나면 그 다음 단계는 판별식을 써봐라.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는 모양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붕 떠 있는 모양이면은 0보다 큰 데를 찾아라 그랬으면 싹 다 답이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데를 찾아라 그러면 답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점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마지막 답을 찾는 겁니다. 이게 2차 부등식을 푸는 큰 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큰 틀이고요. 여기에 이제 약간 이제 특수한 경우들이 껴들어갈 수 있어요.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건 뭐 이딴 거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야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긴 됐는데 슬기야 무슨 식으로 인수분해 된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됐지. 그럼 이거는 약간 이제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요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항상 그래프로 생각을 넘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죠? 아래로 볼록한데 x축하고 몇 번 만나죠? 한 번 만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x축하고 한 번 딱 만났는데 고기가 3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큰 데를 찾아 그랬잖아. 얘담아 0보다 큰 곳을 찾으라는 얘기는 x축보다 위에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x축보다 위에를 찾으세요.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자 봐봐. x축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도 x축보다 위에 있죠. 여기는요. 여기도 x축보다 위에 있죠. 근데 이 3일 때 요 딱 한순간에만 어때? x축이랑 다 있는 거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생각해봐. x축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으세요 했는데 x가 3인 순간 빼고는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그때는 해를 뭐라고 말하면 될까? 맞아. 3 빼고다. 맞아요. 3 빼고다. 그러니까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프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똑같은 식에 대해서 강빈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찾아 이렇게 말했으면 이때는 뭐가 될까? 그렇지. 이번에는 3도 합격시켜 이 말이잖아. 그럼 이때는 모든 실수인 거야. 그냥 모든 실수. 그죠? 그러면 연우야 x-3의 제곱이 0보다 작은 데를 찾아.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 해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원이 여기를 찾아. 그러면 없어? 그렇지. 3은 하나 붙여줘야지. 그러니까 0보다 작아도 되고요. 같아도 됩니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작은 부분은 없지. 작은 부분은 없는데 0이랑 같은 부분은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색칠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만 딱 합격인 거지 지금. 0보다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또는 x축이랑 같은 부분을 찾아 이런 말이니까 3이라는 요 순간 한순간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때는 x는 3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x축하고 접하는 상황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니까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 밖의 상황들은 여기서 얘기해준 이 큰 틀을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자 그럼. 자, 한번 풀어봅시다. 208쪽으로 가볼게요. 208쪽. 자, 208쪽에 2차 부등식을 푸세요 그랬지요. 1번부터 보시면 예슬아 제일 처음 할 일은 뭐라고요? 정리, 그치?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그리고 정리했을 때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치?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럼 지금은 양수가 됐죠? 그럼 그대로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들은 아까 전에 얘기해준 규칙만 외우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진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네? 크면 무슨 값? 이걸 상상하는 거야, 이거를. 크면 여기. 이게 사이처럼 보여? 양끝처럼 보여? 그래요.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면 무슨 값? 작으면 무슨 값? 자, 그럼 지금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끝 값이죠? 얼마와 얼마의 양끝이야? 그럼 뭐라고 쓸래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맞아요. 이게 답입니다. 그쵸? 작은 애보다 작거나 큰 애보다 큽니다. 이게 양끝 값이죠. 그쵸? 자, 이건 아주 무난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냥 인수분해가 바로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 얘담아, 2번은 딱 봤을 때 무슨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까? 그렇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플러스로 맞추고 가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잖아.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무슨 식이 돼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됐잖아. 그러면은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했잖아.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된 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거 한번 그려보라고요.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건 x축하고 한 번 만났다는 얘긴데 그 만나는 지점이 지금 딱 8인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연우야, 이 그래프를 보면서 대답하면 돼. 자, 이게 지금 0보다 큰 데를 찾고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해가 뭘까요? 그렇지. 8 빼고 다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x는 8보다 작다. 또는 x는 8보다 크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뜻이지. 이것도 8 빼고 다 돼. 이런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2번 답이고요. 3번으로 가서 3번도 슬기야 처음 할 일은 뭘까요? 어디로 넘길래요? 5x를 1로 넘겨버릴까? 그럼 이쪽이 0이 될 거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정리됐으니 무엇을 시도? 인수분해를 시도. 성공 실패? 실패. 자, 인수분해 실패. 인수분해 실패했으면 그 다음 무엇을 시도? 판별식을 시도. 그쵸?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부터 써보는 겁니다. 판별식 써보면 25 마이너스 36이네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요놈의 그래프가 x축하고 안 맞나? 이런 뜻이지. 그지 강빈아? 안 맞나? 안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 뜬 거예요. 그쵸? 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슬기야, 이게 0보다 어떤 부분을 찾는 중이야? 그렇지. 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x축하고 만나는 데를 찾아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이 어때요? 없어요.
답은 뭐야 그럼? 그렇지. 해가 없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지?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하나만 더. 밑에 있는 모양 중에 밑에 442번 있잖아. 442번에 있는 문제 중에 자, 442번에 2번. 자, 442번에 2번 한번 봐봐요. 얘도 가장 처음 할 일은 우진아 뭐 하는 거? 넘깁시다. 어디로 넘길까요? 왼쪽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요. 그렇죠. 최고창을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그랬으니까 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히는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정리가 끝났어. 정리가 끝났으면 무엇을 시도? 인수분해를 시도. 성공 실패? 실패. 인수분해 안 됐네. 인수분해 실패했으면 무엇을 시도? 판별식을 시도. 자 판별식을 해볼게요. 짝수공식 하면 어떻게 되니? 그럼 0보다 어때? 이게 제일 피곤한 상황이라 그랬지, 그치?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판별식은 또 0보다 커. 아니 그러면 이거는 x축하고 만나긴 만나는데 여기를 뭘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근해 공식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럴 때 근해 공식까지 써보는 거예요. 그럼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근해 공식을 써봐요. 그러면 근해 공식 써보면 짝수 공식 할 거니까 3 풀마 루트 12. 그럼 3 플러스 3 풀마 2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x축하고 만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왼쪽 여기가 지금 3 마이너스 2 루트 3이고 오른쪽 여기가 3 플러스 2 루트 3이야. 이런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진아 우리는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있어요. 그치?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있어요. 무슨 값이야? 사이 값이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x는? 크거나 같고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인수분해 바로 되는 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판별식 써보니까 0보다 작은 거. 그리고 인수분해도 안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커가지고 근해 공식까지 써야 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확인해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진짜 2차 부등식들을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443번 한번 풀어봐요. 아무 힌트도 안 줄 테니까 자기의 판단대로 한번 풀어봐. 443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는 A가 0보다 크냐 작냐가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눌게요. 첫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등식의 양변을 얘들아 A로 어떻게 할 거야? 나눌 거지, 그치? 나눌 건데 A가 0보다 커 라고 가정했으니까 부등호는 안 뒤집는 거죠, 그쵸?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보다 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놓고 생각하면 인수분해 된 게 0보다 크니까 무슨 값이다? 양끝 값이다. 양끝 값.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1보다. 그죠? 그것도 맞아요. x는 1보다 크다. 또는 3 마이너스 3보다 그치.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요게 답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a가 그러면 딱 0이면 어떨까? 요 경우는 a가 0이에요 하는 순간 이 좌변이 통째로 그냥 뭐가 돼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인 거잖아. 좌변이 그냥 통째로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x값이랑 상관없어. 내가 x에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무조건 이런 식이 만들어져. 근데 이 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 0이 0보다 크다는 뻥이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a가 0보다 클 때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x값이 아예 없다. 그치? 그래서 a가 0일 때 해는 뭐라 그래야 돼?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때는 해가 없어. 자, 세 번째,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이번에도 이거 a로 나눌 건데 대신 연우야,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맞아요. 아까처럼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이번엔 a가 음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이렇게 뒤집혀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는 양끝값이었지만 이번엔 사이값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때는 요렇게. 그쵸? 그래서 답을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써줘야 답인 거예요. 유진 이해됐나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로 가서 또 피곤한 문제가 나왔어. 209페이지에는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2차 부등식이에요. 그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2차 부등식. 잘 들어봐 얘들아. 일단 세 문제 중에 3번부터 풀어볼 거예요. 3번. 자, 3번 문제를 딱 보시면 얘는 이런 절대값이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진아, 우리 절대값을 푸는 정석대로 갈 거거든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푸는 정석은 뭐다? 정석은 뭐다, 우진아? 너 아까 전에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연습 문제 질문했잖아. 그게 절대값 2개 있었잖아. 그거 어떻게 풀었어? 절대값이 2개 있으면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게 정석이지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풀 거야? 얼마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때는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오고 우변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요렇게 풀릴 거고요. 자, 넘겨서 정리.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강빈아 뭐 해야 돼 이제?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인수분해 한 게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 4이 값.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2보다 크면 4이 값 어떻게 만드나? 2보다 작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강빈아 이게 하나의 해인가요? 아닙니다. 그쵸? 이거를 그냥 해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하고 풀었으니까? 구간을 나누어서 풀었으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풀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잖아. 그러면 진짜 해로 인정이 되려면 이 범위와 이 범위에 무엇을 찾아야 돼?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그쵸? 그러면 공통범위를 찾고 싶을 때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뭘 확인해 보는 거야? 수직선 그려보는 거야. 그쵸? 수직선 그려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3, 1, 2가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니까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되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요니까 1에서부터 요렇게 가는 게 하나 있는 거다. 요렇게. 그치? 그려보니까 정확히 보이죠? 여기가 그러면 공통 부분이네. 그럼 1번 구간에서 우리가 얻은 정확한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게 1번 구간에서 얻은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자, 2번 구간으로 갑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예슬아, 이때는 절대값 안에 있던 부분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대로 나올 거니까 3x 마이너스 3으로 나올 거예요. 아까 전에 이때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 거고. 자, 그럼 지금은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하고 0보다 작다죠. 요건 인수분해하면 뭐지, 얘들아? 그렇지. 자, 어쨌든 이것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은 거니까 무슨 값이에요? 사이 값입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는? 음. 5보다 작고 0보다 크다. 그치. 자, 그러면 요게 그대로 해가 되나요? 아니요. 그치. 왜냐면 우리는 뭘 나눠서 풀었으니까? 구간을 나눠서 풀었으니까 자, 이 나눈 구간과 이 결과의 공통범위를 또 찾아야 되겠지. 그럼 공통범위 찾고 싶으면 그려라. 수직선 그려라. 0, 1, 5 한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그리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렇게. 그쵸. 공통범위는 여기네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x는 1보다 크거나 음. 5보다 작다. 오케이. 자, 이게 2번 구간에서 나온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야. 근데 써놓고 보니까 두 구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맞닿아 있단 말이야. 그럼 굳이 둘로 쓰지 말고 하나로 쓰면 되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구간을 나눠서 푸니까 답은 잘 나오는데 상당히 귀찮아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지만 자, 앞에 1번이나 2번 같은 문제는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1, 2번도 방금 보여준 3번처럼 구간을 나눠서 풀 수도 있습니다. 우진아, 만약에 1, 2번 문제는 구간을 나눠서 푼다면 얼마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 어떤 기준으로 마이너스 3하고 있다. 우진아, 우리가 3번 풀 때 구간을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경계선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1번이나 2번 같은 거를 구간을 나눠서 풀려 그러면 경계선이 어디예요? 0이지. 둘 다 0이지. 그러니까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지. 그지? 자, 그런데 1, 2번에다가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자, 봐봐. 여기 보면은 x제곱이라는 식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x제곱은요 절대값 x를 제곱한 거하고 사실상 어때요? 어때, 슬기야? 똑같아요. 그죠? 뭐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양수되는 거니까 절대값 씌워서 제곱해도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요식을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냐는 거야.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뭐가 좋아지냐면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처음에 있던 식은 절대값 x도 있고 그냥 x도 있는 식이었는데 이렇게 바꿨더니 이거는 뭐만 있는 식이야? 절대값 x만 있는 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 그럼 이 절대값 x를 그냥 a로 치환해 버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x도 있고 절대값 x도 있고 이러면 두 개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치환을 못 해요. 그럼 서로 다른 게 되니까 다른 뭐 이 a, b 이렇게 다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값 x만 있는 식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푸는 풀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럼 이걸 엄청 쉽잖아.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냥 이거 a-1이랑 a-3 이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 사이값이잖아. 그치? 그럼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는 거잖아. 그렇게 해놓고 a가 절대값 x였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치? 그럼 예슬아 우리 이거 풀 줄 알잖아. 이거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하면 무슨 뜻이었더라? 지난 시간 시작할 때 절대값 x라는 게 어떤 뜻인지부터 얘기하고 출발했잖아. 절대값 x란 수직선에서 0에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게 절대값 x였죠.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라는 건 0에서부터 1만큼 떨어진 1이나 마이너스 1보다는 멀고 3만큼 떨어진 3이나 마이너스 3보다는 가까워. 그럼 몇 개의 구간이 될까요? 두 개가 되겠지, 그치? 양수 구간은 어딜까? 그러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 1, 3, 그치?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음수 쪽에도 하나 생기죠? 음수 쪽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 그리고 1분 마이너스 1분. 요렇게. 그치?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거 3번 푼 거보다는 그래도 간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2번도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2번은 이제 풀다 보면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도 방금 1번을 푼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도 괜찮아 라는 거잖아. 그치? 절대값 붙여주고 앞에 1번 한 것처럼 절대값 x를 a로 치환하고 갈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담아 이번에는 양 끝값이네요. 뭐라고 써야 될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그렇지.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그런데 a가 원래 뭐였다? 절대값 x였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써지거든요. 그러면 이 뒷부분은 우리가 뭐 본 적 있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담아 이건 무슨 뜻이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같다는 왜 자꾸 버리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자, 요렇게 되는 거 알겠어. 이건 알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줄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쿨하게 쿨하지 않은데? 자, 쿨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 안 쿨한데?
잘 생각해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누가 와가지고 슬기한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말하면 너는 이렇게 말하면 돼. 버려. 쿨하게 버려. 절대값 x가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말이 돼요? 그냥 x가 아니라 절대값 x잖아.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양수값을 갖는 거잖아. 근데 양수값을 갖는 애를 갖다 놓고 그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걸 만족하는 x는 때려 죽여도 없습니다. 버리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거 또는 이거가 답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버려도 여기서 그냥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쵸? 이게 말이 안 되는 식인 거라고.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말이 안 되는 식이야. 그냥 버리면 돼요. 이걸 만족하는 x는 없어요. 그쵸? 요건 그냥 버리시고 그러면 요게 답인 거야. 요렇게가 답인 거야. 자, 요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하나 연습해 볼 건데 2번 있죠. 2번 444번에 2번을 풀어보는데 2번은 여기 지금 처음에 풀어준 요 3번 풀이 있죠. 요거 요 풀이를 그대로 따라서 그 밑에 있는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차근차근 따라 해봐. 444번에 2번 해보세요. 해 있어요. 자, 해봅시다 여러분. 자, 아까 풀면서 느끼죠? 아, 내가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치? 이게 원활하게 풀어져야 돼. 원활하게 단계가 막히는 거 없이 쭉쭉쭉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구간 나눠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가 1보다 x가 1보다 작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양 끝값, 그쵸? 양 끝값.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 여러분 이거 양 끝값 쓸 때 되게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런 거 표현할 때 있잖아요. 항상 작은 걸 왼쪽에 쓰면 편해요. 그러니까 양 끝값을 쓰는데 숫자가 2개 나왔잖아. 그러면 두 숫자 중에 작은 애가 있을 거고 큰 애가 있을 거잖아. 뭐 예를 들면 뭐 x 마이너스 3에 뭐 x 플러스 2가 0보다 커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양 끝값이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서 보이는 숫자 2개가 있을 거죠. 그러면 그 두 숫자를 작은 숫자를 왼쪽에 쓰고 큰 숫자를 오른쪽에 써. 그 다음에 양 끝값이라는 거는 x가 작은 애보다 작고 큰 애보다 크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작은 숫자보다 작다. x가 작은 숫자보다 작고 큰 숫자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양끝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숫자 2개를 작은 놈, 큰 놈 쓴 다음에 작은 놈보다 더 작아요. 또는 큰 놈보다 더 커요. 이렇게 쓰면 양끝값이라고. 그치? 그래서 지금도 자, 요렇게 양끝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놈을 그대로 해로 받아들일 수 없지, 유진아. 우리는 어떻게 푸는 중이니까? 구간을 나눠서 푸는 중이니까 요거와의 공통 범위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수직선을 그릴 건데 수직선 그릴 때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하나의 식에서 나온 범위잖아.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때는 수직선에다 그릴 때는 요거를 높이를 요렇게 같은 높이로 좀 요렇게 높이를 좀 맞춰가지고 그려주는 것이 우리가 보기가 편해라고 말했었어요. 이렇게 같은 높이로 하나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떨어져 있지만 한 세트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면 요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 있잖아요, 담아. 그죠? 있어요, 여기. 해가 일단 하나 나온 거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2번 x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날아가고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예슬아, 이번에도 무슨 값? 양끝값. 얼마와 얼마의 양끝? 0이랑 그러면 0이 더 작잖아? 0 써주고 4 써주고 작은 애보다 작아 0보다 더 작아 x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큰 애보다 커 4보다 커 이렇게 쓰는 거고 맞죠? 자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이거는 이 구간과 공통범위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0이 있고요 1이 있고요 4가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 하고 4보다 크거나 같아가 있는 거고 같은 세트. 자,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아가 있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또 하나의 공통범위가 되겠죠.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이렇게 두 개를 다 써주는 거예요. 얘도 해고 얘도 한 거예요. 그치? 이게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2차 부등식이었고요. 21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2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림 자체는 우리가 예전에도 봤던 뭐 방정식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죠. 자, 이렇게 꽃밭이 있었는데 중간에 길을 만들었어. 길의 폭을 x라고 잡을 거고요. 이랬을 때 이 꽃밭의 넓이가 200 이상이 되도록 그럼 이럴 때는 슬기야 어떻게 꽃밭의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하다 그랬지? 맞아. 이렇게. 그치? 꽃밭이 이게 서로 떨어져 있잖아? 예, 모아줘 이렇게 모아줘. 모아주고 길을 없애줘. 그러면 얘가 조금 작은 직사각형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때의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맞아요. 길의 폭만큼 이렇게 딱 줄인 거니까 세로는요. 맞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그냥 30-x랑 20-x를 곱한 게 꽃밭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꽃밭의 넓이는 30-x 곱하기 20-x인데 그 넓이가 200 이상입니다가 식인 거죠. 자, 정리합시다. 2차 부등식을 만났으니까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인데 600 200이 넘어올 거니까 40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정리는 끝났고 예원아 무엇을 시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얼마로 될까요? 보통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숫자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10하고 40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자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고 보니 얘는 지금 인수분해된 게 0보다 크잖아? 크면 무슨 값? 양끝값 그치? 양끝값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왜 이거 읽다 말아?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다 했다 하고 이걸 답이라고 쓰면 안 되죠. 활용 문제잖아 그치? 활용 문제니까 이 x가 이 주어진 상황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지. 이 길의 폭을 x로 잡았는데 길의 폭이 40보다 큰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치? 꽃밭의 세로가 20m인데 길의 폭이 어떻게 40m가 돼, 그치?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은 버려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맞는 x의 범위는 요거죠. 10 이하. 이게 길의 폭인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길의 최대 폭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답은 10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활용 문제였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맞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내려가 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44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446번으로 갈게요. 자, 446번. 자, 446번은 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 하나 안에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차근차근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강빈아, 뭐가 생각나?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생각나죠, 그쵸? 그럼 요놈의 판별식을 가져갈게요.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전개 한번 시킬게요. 그러면 a제곱하고 플러스 4a인데 빼기가 붙었으니까 빼기 8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지?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우리 눈앞에 지금 2차 부등식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자가 A죠.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단계를 잘 생각해봐. 2차 부등식을 푸는 첫 번째 단계는 정리인데 정리는 이미 다 한 거죠. 그쵸? 자, 정리했어. 그럼 두 번째로 뭘 시도해봐라? 우진아, 뭘 시도해라? 인수분해 시도해봐라.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라? 판별식 써라. 그치?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되면 안 돼. 얘가 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얘 판별식을 쓴 거잖아. 근데 그 판별식 자체가 또 2차 부등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2차 부등식을 푸는 중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놈의 판별식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또 D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D'이라고 쓸게요. D'. 그리고 짝수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니까 16-4잖아. 그럼 0보다 어때요? 크죠. 제일 귀찮은 상황이 나온 거야.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판별식은 또 0보다 크네.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생겼단 얘기야.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x축이랑은 두 군데서 만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제 뭐까지 써봐야 되는 상황이야? 근해 공식까지 써봐야 되는 상황이야. 그쵸? 근해 공식을 써서 a를 찾겠습니다. 자, 요 놈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고 있는 거니까 짝수 공식 쓰시면 4 풀마 루트 16 빼기 4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4 풀마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 왼쪽 x축이랑 만나는 이 왼쪽 x절편 여기가 얘다마 얼마란 얘기? 그렇죠. 4-2 루트 3. 오른쪽은요? 그렇죠. 4 플러스 2 루트 3. 아, 그럼 궁금한 데를 찾았고요. 우리가 만난 부등식은 얘가 0보다 작다였거든. 작다면은 방금 찾은 이 두 경계선의 양 끝인가요? 사이인가요? 사이겠죠. 그죠? 작다니까 사이예요. 됐다. 그러면 우리는 A의 범위를 찾았다. A는 4-2 루트 3보다는 크고 4 플러스 2 루트 3보다는 작아 라는 범위를 갖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4-2 루트 3이랑 4 플러스 2 루트 3이 얼마쯤 되는지 찾아봐야 되겠지. 우진아, 2 루트 3이라는 게 얼마쯤 돼요? 3점 몇몇몇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뭐라고? 맞아. 그러니까 2 루트 3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2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루트 12로 놓고 판단하는 게 정확한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 보면 이 루트 12라는 숫자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 3점 몇몇 정도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도 당연히 3점 몇몇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왼쪽은 4에서 3점 몇몇을 뺐네. 빼면 어떻게 돼, 우진아? 그렇지. 0.xx가 될 거예요. 그거보다는 a가 크고요. 자, 오른쪽은 4에다가 3점 몇을 더했네요. 그럼 뭐가 될까요? 7.xx가 되는 거죠. 그쵸? 끝났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 a는 1부터겠지, 그치?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7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7개. 사실 그 앞에 바는 한 장 더 나갔거든요. 질기 어떻게 할까?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숙제를 210쪽까지로 하고요. RPM은 105부터 109까지입니다. 105부터 109까지. 자,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 파트가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들은 거를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복습을 잘 해오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치? 그래서 개념 원리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RPM도 열심히 풀어오시고 숙제하다가 내가 정확하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여기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조교쌤한테 물어봐도 되고 수업 시간에 물어봐도 되니까 그래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시험 기간 됐을 때 문제들을 쫙쫙쫙 풀어낼 수 있지. 그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면 그럼 진짜 피곤해요. 알았죠? 지금 한번 배울 때 잘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네, 수고했습니다.